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 당국 역시 그 심각성을 인식해 후계 인력 양성 및 영농 창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 실천 과제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농업의 미래로 불리는 청년 농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청년농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청년농업인 연합회 강선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청년농업인연합회 강선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강 대표께서는 유기농 쌀 상당히 좀 규모가 큰 농업법인을 이끌고 있으면서 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도 맡고 계시고 그리고 농특위 위원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낼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몸이 10개로 늘어나면 주어진 역할도 10배로 늘어날 것 같이 요즘 제가 활동하고 있는 주제가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 연말에 정말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 봤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한 14군데 지역을 다니면서 일정을 소화하고 거의 한 3,800km를 뛰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정말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 대표께서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가요? 아니면은 그 농사를 같이 도와주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가요? 규모가 저희가 크지는 않아요. 벼농사로 치면 한 예. 11헥타 정도 하고 있고 밭농사도 0.5헥타 정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직원들이 같이 농업과 농장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강 대표께서 꾸려나가고 있는 농업법인이 그 우리나라 유기농 1세대 농장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농장은 우리원 농장이고요. 전라남도 보성에서 1979년부터 유기농업을 시작해서 유기농 1세대로 활동하고 있는 쌀 농장입니다. 유기농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없던 시절부터 농자재에 대한 연구, 농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땅에 맞는 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셨고요. 그 결과 지금 오색미라는 상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서 2차 가공식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두 분이서 가지고 계셨던 기술, 노하우들을 농업인, 소비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교육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농사를 이어받은 이제 승계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농사에 접했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실은 제가 첫째이긴 한데 그래 딸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농업을 권유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다만 두 분이서 하셨던 농법이 독일의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이라는 것과 또 우리나라의 전통 농법을 결합한 생명 역동 농법인데 그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을 개발한 독일의 그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의 교육학을 공부하고 와서 정말 아이들에게 먹거리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셨고 그 때문에 독일 유학을 결심하고 준비하던 중에 정말 어머니의 권유로 우연찮게 한국 벤처농업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의 강의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농업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생명 역동 농업. 그것은 유기농업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유기농업의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선조들의 전통 농법까지도 같이 결합을 해서 우리 옛 농법과 결합한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강의를 듣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농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 아버지의 어떤 그 강의가 어떤 내용이
그 꿈꾸던 유학도 포기하고 농사를 짓게 만들었을까요? 아버지의 강의가 다른 화려한 그 경력이 있으신 강사님들처럼 그렇게 멋지진 않았는데 네. 왜 유기농업을 시작을 했고 어떤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이걸 여태까지 이끌어왔는지, 그리고 유기농업이라는 게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함께 이 지구에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에 저는 감명을 받았고, 여태까지 두 분이 지켜오신 그 땅과 그리고 이왕이면 두 분이 가지고 계신 그 철학을 같이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부모님 두 분 모두 이제 농업계에서는 명성이 높으신 분인데요. 특히 이 선친 이제 작고를 하셨죠. 그 강대인 명인, 이 한국 유기농의 개척자 이런 네. 이제 그렇게 불리시는 분인데요. 그 선친께서 유기농을 처음 시작하고 그걸 고집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원래는 일반 관행 농원을 하셨는데 예. 실은 할아버지께서 제초제를 뿌리다가 그게 몸에 스며들어서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 나는 절대 제초제와 농약을 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예. 어머니께서도 유기농업에 대한 그 뜻이 있으셔서 두 분은 결혼 서약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바른 농사를 짓겠습니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 유기농업 실천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기농업을 실천한 모태 유기농 농부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그 초창기에는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그 관행농 또는 화학농업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손도 많이 갈 것이고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수확도 떨어지고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그 신념, 특히 그 두 분의 어떤 확고한 신념 이것이 모여져서 그런 것이 가능해졌네요. 네. 예. 자, 우리 어머니도 그 유명한 그 명인이신데요. 그 대한민국 최고 농업 기술 명인, 특히 식품 분야신걸? 유기농업 쌀. 네. 쌀 부분으로요. 그 어머님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이제 오래전부터 유기농업을 실천을 하셨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유기농산물을 활용해서 좀 더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개발 그리고 그걸 알리는 데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예. 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인 다음에는 여성 농업인 활동을 좀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여성 농업인들의 지위 향상 그리고 역할의 증대,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들을 관심 많이 갖고 리더로서도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강선아 대표는 이제 양친께서 두 분이 워낙에 이제 농업의 그 명인들이시고 그래서 부모는 이제 후광을 입었을 것이라고들 이제 볼 수 있는데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어떻게 얘기들 하는 거예요? 실은 어렸을 때는 두 분이 그냥 단순히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몰랐는데 실은 청년 농업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냥 단순히 기반이 없이 창업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내가 농업을 시작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흔히 그런 친구들을 금수저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금수저와는 우린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요즘에 저 같은 이런 후계농 친구들을 금호미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금호미는 주어진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00만 농가 중에서 후계를 하고 있는 곳들은 10만 농가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농업이 어렵고 후계를 선택하는 길은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금호미를 선택한 친구들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내한테 주어진 그 공간, 그 땅을 일구고 가꿔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친구들은 좀 더 위안을 이렇게 삼고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거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다시 지켜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홈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농촌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생활하다 다시 이제 농촌으로 돌아와서 이제 농업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홈이라고 하더라도 그 농업을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습니까? 처음 데려왔을 때는 가장 어려웠던 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지금 청년들이 누구나 겪는 문제인데 그래도 창업농 친구들은 잔소리를 하시는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 스트레스가 덜하지만 후계농 친구들은 늘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다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저 또한 그 시기를 극복하는 게 너무 어려웠지만 예. 제가 일어나서 그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일 자체가 농장 일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좀 극복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도시에서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다가 시골에 내려와서 혼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예. 매번 도시로만 갈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바꿨어요. 예. 도시에 있는 친구들을 계속 시골로 초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저희 농장 일도 돕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관광지도 구경을 시키면서 맛있는 예. 것도 먹고 돌아간 친구들이 처음에 제 일에 대해서 조금 무슨 농업이야 젊은 사람이라고 예. 생각했던 그 친구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오히려 저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이제 지원군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자라나서 또는 이제 새로 농업을 시작한 창업 농가는 비슷한 과정을 겪었네요. 자, 그런 강 대표가 지금의 열정적인 농업인으로 이렇게 성장시킨 계기가 있을까요? 실은 이제 아까 부모님께서 많이 다져놓으신 기반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 3년간은 마음은 편했어요. 두 분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너무 안일하게 좀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고 대표라는 직함을 형식적으로 물려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그 농장에 오시는 분들 앞에 나서게 됐고 많이 또 알려지는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청년들이 많이 부각되지 않던 시기여서 언론에서 많은 조명을 받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명해지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저를 불러앉히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미디어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하는 것들이 제가 가진 무언가 달란트가 아닌 조금은 그냥 젊은 아가씨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 정도의 그런 이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농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좀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때부터 많이 노력을 했었고 정말 웬만한 교육 분야들은 다 섭렵을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벤트 또는 이슈성 농업인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그런 단단한 농업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머니의 따끔한 충고, 그것이 계기가 되었군요. 자, 진짜 농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들을 하셨는가요? 실은 제가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집에 오시는 분들에게 농장 소개라든지 저희 농법을 전달하는 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정말 잘 전달하는 방법, 스피치 교육 그리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농장을 운영을 하는 게 경영이잖아요. 그래서 경영을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경영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외에 농업 기술 그리고 농업 교육 관련된 분들 저희가 6차 산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교육들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이제 그 여러 노력들이 부모님의 명성이라 그럴까요? 또 우산에서 벗어나서 우리 강선아 대표만의 그 농업과 경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군요. 네. 실은 이제 처음에 농업을 하면서 두 분이 여태까지 해오신 것보다 더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많았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여태까지 쌓아오신 그런 경력과 그런 노하우와 그런 역사들은 제가 뛰어넘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 배우면서 저의 멘토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두 분은 유기농 벼농사 그리고 가공식품에 있어서 이렇게 명인이 되셨으니 저도 저만의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한번 개척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저희 농장이 계속 해나가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위주로 운영됐었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미래 세대인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유기농업과 또 바른 먹거리에 대한 알리는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저희 상품이 계속 지속적으로 팔릴 수 있는 마케팅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 쌀을 이제 생산을 하면서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한 마케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두 분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만 해도
그 유기농 쌀을 검색했을 때 찾았을 때는 저희 제품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외에도 많은 분들이 유기농 쌀을 생산을 하고 계세요. 그 와중에 저희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쌀을 소비하는 문화가 그때 당시만 해도 큰 대량 포장으로 집에 곳간에 쌓아두는 그런 형태였는데 예를 들면 20kg짜리 8개를 주문하시는 그런 고객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내려오고 나서는 10kg 이상의 대용량 포장을 다 없애고 5kg, 1kg짜리로만 줄이면서 그렇게 많이 주문하시는 고객들에게 역으로 제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 트렌드가 바뀌기 전에 농가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소포장으로 구매하시길 제안을 드렸던 건데요. 그 이유가 유기농 쌀은 일반 쌀에 비해서 빨리 산화가 되고 벌레가 생기고 이렇게 변질이 되는데 많이 쌓아놓고 드시다 보면 처음에는 맛있어도 나중에 갈수록 이 쌀이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또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사서 드시도록 하고 저희가 그때그때 도정을 해서 드리다 보니까 늘 이 집 쌀은 맛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소포장으로 구매를 유도했고 지금은 그래서 소포장 제품들이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쯤에 그 소매 업체 대형 마트에서 쌀을 판매하는 그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소포장을 할수록 그 프리미엄이 한 10%씩 이렇게 붙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소포장의 마케팅을 이해를 하고 실천을 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저의 경험도 거기에 들어갔었는데 자취하는 4년 동안 그 5kg짜리 쌀 한 봉지를 다 먹지 못해서 늘 벌레가 생기고 또 밥도 한 번에 많이 지어 놓다 보니까 버리게 되고 하는 그런 아까웠던 기억을 되살려서 갈수록 1인 세대 그리고 핵가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한 끼에 한 사람이 한 번만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소포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젊은 세대를 겨냥한 상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로서의 경험이 마케팅으로 재탄생을 했겠네요. 농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가요? 기본적으로는 유기농업에 대한 농법 교육 그리고 또 농자재를 만드는 실습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소비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이 친환경 농업과 또 바른 먹거리라는 주제로 가공식품을 만드신다든지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과 함께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의 쌀 농장에서 체험이라고 하면 떡매치기 같은 그런 그 체험들을 떠올리게 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쌀 피자 같은 맛있고 재밌고 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요. 또 그 쌀 디저트로 이제는 그 분야를 확장했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 단위로 소비자분들이 오셨을 때 어머니랑 아이들은 즐겁게 체험에 참여하시는데 아버지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년의 남성분들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농업 체험이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다양성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장 전체 매출, 그러니까 그 지금 교육 프로그램도 매출을 창출하는가요? 네, 따로. 그럼 전체 매출의 몇 %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10% 정도밖에 되진 않는데 제가 좀 더 거기에 집중하고 이렇게 계속 홍보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 교육 사업이 저희의 주력 사업이 되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6차 산업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생산을 하는 1차 산업과 그것을 이제 가공을 하는 2차 산업 그리고 그 가공된 것을 판매를 하는 마케팅이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관광이나 교육에 연계하는 3차 산업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6차 산업을 그 어떻게 진작부터 이렇게 그걸 실천을 한 건가요?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으로 나오기 전부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나왔던 그 농산물들 그리고 좀 버려지기 아까운 그
부품들을 활용한 가공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조금 농사에서 부족했던 수익을 많이 보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처음부터 부모님께서 직거래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소비 응대를 하시고 소비자분들이 농장에 찾아오시고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면서 자연스럽게 3차까지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6차 산업의 또 선도 농가로서 또 많이 소개가 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부모님의 농업 유산에다가 이제 본인의 노력을 더해서 성공한 젊은 농업인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성공은 아직 네, 아직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젊은 농업인으로서 할 일도 많은데 어느 날 그 청년 농업인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 일에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런 조직을 만드는가요? 제가 올해 횟수로 내려온 지 14년 정도 돼 가고 있는데요. 처음 내려와서 한 7년 동안은 주변에 친구들이 없는 줄 알고 살았었습니다. 소통할 방법도 없고 마주칠 일도 없으니까. 근데 우연한 기회로 지역에 있는 그 농업인 모임에서 제 동창이 저와 같은 쌀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농촌 생활이 단순히 지루하지만은 않구나, 또 즐거운 점들이 있구나, 그리고 부모님께는 참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얻는 뭔가 좀 위안 그리고 서로의 또 즐거움이 증폭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왕이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더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 농업인 연합회를 만들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그 또래 농업인들과의 교류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본격적으로 인적 네트워크, 정보 확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즐겁게 농촌 생활하자. 네, 흔히들 인생에서 꽃길만 걷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즐겁게 흙길만 걷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냐면 일단 그 소통을 위주로 실시간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한 번씩 모여서 전국에 있는 소식들을 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선보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육도 하고 있고 판매 활동도 하고 있고 해외로 연수까지 가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한 200명 넘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 농업인 연합회 청년들의 이제 모임이니까 나이 제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청년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시에서는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시골 현황은 아시죠? 지금 60세가 되셔서도 청년의 활동을 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만의 기준은 만 43세, 그래서 45세까지는 함께 활동을 해야지 어느 정도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후배들도 좀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단체에서는 농업인이 아니지만 농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한 건 정보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주는 이 정보들이 그분들이 귀농하는 데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농업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누구나라는 조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모임에 이렇게 제한, 특히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만 43세면은 44세는 탈퇴를 해야 됩니까? 실은 그게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그 지금 청년 세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음 윗세대와의 그 세대 단절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렌즈라는 그 제도가 있어서 활동은 같이 할 수 있대 뭐 의결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하는 제한을 두어서 늘 더 소통하고 더 많은 노하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농촌 지역이 갖는 이제 특성상 젊은이들이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건 이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도 많고 굉장히 그 농업이라고 하는 이제 보수적인 그런 색채도 좀 많이 있을 텐데 이 청년 연합회를 이끌면서 그 어려운 점이 있었을까요? 또 보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어려움 뭐 그런 점들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려운 점은 무궁무진합니다. 아. 실은 저희가 어느 지역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한 번 모이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겠네요. 모였을 때도 본인들이 일을 끝나고 모여서 밤에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낮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네.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청년들이 저녁에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카페들을 전전하기도 하고 정말 회의할 장소가 없으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는 안 부르고 회의를 하기도 하는 그런 네,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아직은 자립하지 못했고 그리고 본인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제약이 컸습니다. 또 후계농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지만 외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본인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그 자발적으로 모였지만 그래도 활동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가뜩이나 자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부담으로 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이끌어가는 게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조금은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만 활동하는 게 조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본인을 희생해가면서의 활동들을 동기부여를 시키는 점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한 명 한 명씩의 그 변화되는 그 모습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 와서 활동한 것들을 바탕으로 또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리더가 되어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지는 않은 인원들이 모여 있지만 한 명 한 명들이 또 이 지역사회의 농업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보람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 농업인 연합회가 몇 년도에 설립이 됐습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 추진이 상태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3년째 정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좀 증가를 하는 그런 추세인가요? 처음에 시작했던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다른 기관들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들이 낸 회비 그리고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늘 새해가 되면은 회원이 반 이상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오히려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증가 추세로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만 갖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이라고 하는 그 직업이 굉장히 바쁜 직업이지 않습니까? 할 일 굉장히 많고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게 지역적으로 여러 산재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크다는 어려움일 것 같은데 지역적인 조직을 뭐 두고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지금 전국 다니다 보니까 지부별로 활동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서 세계에 대한 그 관심을 높여라라는 게 저희의 좀 목표거든요, 취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적 특성을 벗어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온라인 그리고 SNS를 활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 농들이 그 새로운 이제 환경에서 새로운 이제 직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뭐 어렵다고 할까요? 어떤 고민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가요? 일단은 도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경험을 쌓고 내려온 친구들이 시골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 인프라들이 부족한 공간에서 또래 청년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문화와 복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리고 창업하는 친구들은 정말 지역사회 연고가 없다 보니까 땅을 구하는 문제부터 간단한
농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았고 또 그 안에서 스스로 자립하기까지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후계농하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월하게 시작했지만 또 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좀 세대 간의 소통의 어려움들 이런 점들을 겪었고요. 또 저희 내에서도 그렇게 창농과 후계농 하는 친구들이 서로 좀 대립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대립은 어떤 측면에서 대립이 있을까요?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 해석하는 그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런 합의점을 찾는 데 있어서 저희는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토론을 해가면서 서로의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또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느꼈던 것인데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농촌 지역도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고령화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농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 상대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특히 미국은 그 굉장히 그 한 농가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농업을 유지를 못하고 도시로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우리 청년 농업들은 어떤가요? 실은 가장 큰 화두는 연애와 결혼이 아닐까 그렇군요. 저희도 예.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근데 연합회에서 유일하게 하나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사내 연애 금지 예. 이런 조항이 있는데 예. 그 이유가 저희는 각자의 그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독립농가다 보니까 농가와 농가의 결합으로 인해서 농가수 감소를 만들어낼 수는 예. 없다. 우리 예. 모두 외부에서 찾아오자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2년째 연말마다 제가 달콤한 농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농촌에서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싱글 청년들과 도시에서 농업과 농촌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당장의 큰 효과는 없지만 예. 계속 진행하다 보면 정말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농업을 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농촌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내 연애 금지라는 가혹한 처사가 그 농촌 지역의 청년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또 확대시키는 그런 의미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실은 이제 1호 커플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렇습니까? 다행히도 예. 시골에서 농사짓는 그 청년과 그리고 도시에서 그 농산물로 가공을 했던 예. 청년이 만나서 좀 더 이제 다양한 확장을 농장으로 하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예. 사례가 너무 좋게 나와서 예. 그 청년 농업인으로서 그 우리 기성 농업인들에게 혹시 바라는 점, 뭐 아쉬운 점, 서운한 점, 뭐 이런 것이 있을까요? 저 또한 저희 어머니와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함께 농업을 해오면서 느낀 점이 기성 어른들이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는 노력은 정말 많으세요, 실은. 예. 그렇지만 그 시작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 그럴 때일수록 저희 청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청년 세대에서는 좀 벽을 쌓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더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 대신 사전에 그 세대 간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좀 이뤄진 다음에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벽을 좀 허물고 어르신들의 그런 노하우라든지 삶의 그 연륜을 청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농 내부에서의 소통 못지않게 세대 간의 소통도 네.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군요. 예. 자,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이 그 가장 중요한 그런 자원일 것 같은데요. 청년농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지금 거의 한 3년 정도 사이에 청년 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네. 그에 따른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청년농 정책들은 조금은 시기에 맞춰서 나온 조금
단발성이고 또 그 수행할 수 있는 주체들이 이런 거 문의할 수 있는 곳들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하시는 분들의 역량에 의해서 그 청년농들이 활동을 하는 범위들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 청년농들이 현장의 목소리보다는 조금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지원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고 반영해서 정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없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농업인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그 단발성을 좀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도 청년농업인 100만 명 양성을 위한 백년지 대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을 전문적으로 지도하시는 분들은 그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농업인 정책을 전담으로 맡고 육성하시는 그 전담기구 설립이 지금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어려움과 고민들이 이제 지난해 출범한 농특위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실은 그 농특위를 활동하기에 제가 아직 역량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몸이 덕에 아직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조금 더 이 친구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정말 그 청년농업인의 육성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고 중요하다 생각하시지만 정말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는 많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또 청년농을 위한 정책들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특위에 이제 이제 선정이 됐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랄까요, 조언이랄까, 뭐 기대라 할까, 또는 뭐 그런 것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정말 많은 그 반응이 다양했었는데요. 먼저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던 선배님들께서는 너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정말 잘해도 본전인 그런 역할인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응원을 해주셨고 또 어머니는 마냥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머니가 보시기에 정말 실제로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어리고 또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은 친구인데 나가서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그리고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공의 목소리 그 공익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셨고 청년농업인 친구들은 기대가 정말 컸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목소리가 어딘가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농특위가 구성이 된 지 이제 1년은 뭐 아직 안 됐지만 지금 청년 농업인을 대표를 해서 이제 활동을 해오면서 어떤 의견들을 냈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을 제안을 하고 싶은지요? 지금 청년농 육성 정책이 조금은 정부 주도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또 규모화하는 그런 농업들, 대농 육성 이런 부분들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말 농업에 관심이 있고 농촌에서 살고 싶어서 내려오는 친구들은 다양한 개성과 또 경험을 살려서 본인만의 농업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성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좀 자유로운 정책 그리고 우리가 밑에서 올려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만들어서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백지수표 같은 정책들이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을 해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가요? 어떻습니까? 실은 그전에는 많은 기존의 농업 정책을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많은 농업인 분들이 답답해하시고 어려워하셨던 게 농업인들과의 소통이 많이 지금 단절이 되었고 소통 창구가 없었다라는 점이었는데 지금 청년농업인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와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농업 육성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희망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직 30대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험이 많은 단단한 농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업인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은 저에게 청년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간 동안은 좀 청년 농업인 활동과 또 정책 만드는 데도 주력을 하겠지만 향후 10년은 또 중년 농업인으로서 그 상황에서 해결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청년농 외에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여성 농업인의 그 활동들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더불어서 병행해 가면서 향후 또 방향들을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확실히 늘어났거든요. 그 귀농 인구도 작년에 한 5만 정도 되고요. 또 기촌 인구도 한 50만 가까이 되는 그렇게 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진 건 사실이고요. 또 젊은 층 중에서도 이제 농업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그걸 실천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던가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친구들에 대한 어려움이 따로 있고요. 또 아예 정말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정말 귀농을 해보는 귀농이 아니라 창농을 하는 친구들에 대한 고민이 좀 별개로 있는데 후귀농하는 친구들의 고민은 내가 새롭게 배운 농법들을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기존에 하시던 그 방식과 좀 충돌이 있어서 이걸 좀 이렇게 잘 완화시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창업을 하는 친구들은 무엇보다 일단 기반을 다지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작물을 선택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 설정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창업농이나 또는 후계농을 망설이는 그런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꿈이 무엇인지를 잘 정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은 지금은 농사와 농업이 조금 분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땅을 일구는 일은 농사로 분류가 되면 그 농업과 농촌에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거를 통칭해서 농업이라고 일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잘 지을 자신은 없지만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은 친구들 아니면 이 농업과 농촌이 계속 발전하는데 도움이 주고 싶다라든지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 친구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 그리고 역량들을 살려서 그 농과 관련된 업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로 오히려 창업을 시선을 바꿔보면 훨씬 더 시작하기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농업인들, 동료 청년 농업인들이겠죠. 그리고 오늘 함께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아버지가 자주 하셨던 이야기 중에 평화라는 글자를 풀이해 주시는 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 평화라는 한문을 풀이를 해보면 공평할 평자에 벼와의 입구 해서 모든 이의 입에 밥이 들어갔을 때 그게 바로 평화가 실천이 된다. 예전에는 쌀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됐겠죠. 저는 그래서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이 바로 전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농업 농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먼저 깨닫고 그 가치를 공감하면서 알리는 데 많이 노력을 하게 된다면 이제 대중의 그 시선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우리 농업이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먹거리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부모님 말씀 항상 가슴에 담고 있고요. 땅과 그리고 사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먹거리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건 뭐 혹시 그 우리 정책 당국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청년농에 대한 관심이 대두가 되면서 좀 급하게 많은 정책들 마련해 주셨는데 그래도 정말 청년들에게 많이 살이되는 그런 사업들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한편으로는 소외받는 그 청년농부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청년농업인의 정책들이 어느 한쪽이 아닌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평한 정책들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청년 농업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위화감이 없이 같이 상생하면서 나아가는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정말 농업인으로서 또 농업 활동가로서 또는 교육인으로서 그 정부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또 그러한 입장으로 정말 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서도 우리 청년 농업인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강선화 대표와 함께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보고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을 통해 성공담을 써내려가는 청년 농업인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청년농들이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잠깐의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육성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농업적 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실패를 해도 다시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청년이 주도하는 농업에 대한 희망이 현실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